두 번째 동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책 중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책이 큰 문제가 되는데요. 그것은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그런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우선 그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토지 소유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죄송합니다. 중국인들은 투자 이민제 영주권 발급 때문에 점점 더 2020년도 보세요. 90%가 중국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그 중국인들이 투자 이민을 해서 한국의 땅과 또 한국의 부동산을 사들이게 되는 거죠. 투자 이민이라는 것은 액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한국은 원래 그 이민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국인들에게 일종의 그 영토를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에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부동산을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현 정부는 이것을 거론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야당이라고 제대로 구실을 하면 이런 거를 자주 언급을 할 텐데 그 구실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료들이며 말이 그러니까 그 대중매체에서도 얘기를 안 하고 매스컴에서도 다루지 않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현 정부는 한국 내에서 출생한 자녀들 그 중국인들의 자녀들의 국적을 쉽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한국은 원래 속지주의잖아요. 근데 이것을 속인주의로 거꾸로네요. 속인주의인데 속지주의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도가 완전히 이민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존속이 위태롭게 될 수 있어요. 미국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문제를 다 낳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 한국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제도마저 막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의 그 침투가 너무너무 쉽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자국 중심이 돼야 되는데 보수가 재구시를 못하니까 이런 거를 현재 막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스컴이 자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제대로 인식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SNS에서 떠드는 사람들도 대부분 뭐 MB 계열 사람들이 그 우파 스피커로 활동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큰 문제이죠. 왜냐하면 MB계라는 거는 MB는 그 부시 계열이기 때문에 글로벌리스트입니다. 대단한 글로벌리스트죠. 그래서 별로 한국에는 도움이 안 될 그런 정책을 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차이나타운 문제는 강원도의 차이나타운뿐 아니라 정동진에 또 차이나타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차이나타운 계획을 보면은 지금 중국이 북한 쪽으로 해서 그 북미 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을 침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교전에서 그 입지를 먼저 얻는 그런 정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중 관계에서 그 만약에 군사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자동으로 개입한다 이런 협약이 있는데 그것을 개정할 것이
2021년이라 그래요. 올해네요. 그 어떻게 개정할지는 모르겠으나 한국이 중국의 영향권에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개입을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그래서 이것이 뭐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것뿐 아니라 군사적인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중국과 미국 간에 전쟁이 없으면 괜찮지만 한반도가 완전히 전쟁이 가능한 상태로 진입을 한다, 이것을 예상해서 중국이 지금 땅과 인구를 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수세가 없으니까 넉넉히 있는 거죠. 게다가 여시제 그 친중적인 세력은 2022년도의 대선 때 전자투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전자투표라는 거는 완전히 중국이 해킹이나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중국에 의한 투표가 될 수도 있고 뭐 북한에 의한 투표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이죠.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시제가 싫어하는 그 최재형 감사원장을 대선 후보로 추천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단호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게 최재형 감사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이 전자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 현장 투개표를 해야 되는데 일요일 날 하루를 집어서 임시 공휴일로 제정을 하고 투표자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서 투표할 사람들, 이 서구 사회에도 그렇게 하거든요. 미리 리스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누가 투표를 하는가 얼굴도 보고 뭐 일일이 그 신분증 그것을 대조하고 그 다음에 사전투표를 완전히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지난 동영상에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사전투표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현장 투표로 하고 수개표를 하되 대도시마다 현장 투표장을 두고 CCTV로 감시를 하고 모니터 요원도 감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요. 투표지에는 워터마크를 두어서 그걸 점검이 가능하게 해야 되고 투표지에는 한쪽 그 모서리에 번호를 써서 본 투표지와 모서리에 있는 것을 잘라서 다른 통에 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그게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에는 이제 유럽에서 이렇게 현장 수개표를 하죠. 근데 프랑스의 투표함이 투명하고 굉장히 안전하게 보이니까 그것을 도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현장 투표장을 두면 그 접근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뭐 군이라든가 읍이라든가 이런 단위별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그 무태동하고 주은래라는 대단한 인물들이 요동반도가 한국 땅이었다, 조선 땅이었다는 발언을 한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난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으로서는 이 보수세가 있다면 요동반도가 한국 땅이다 라는 것을 내세워서 여기에 DMZ에 있는 유엔사를 여기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한반도 전체를 보호받을 수 있고 또 유엔사도 옮길 수 있고,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이 좋은 솔루션이 아닌가, 해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네요. 근데 한국은 여의야 할 것 없이 모두 여시제가 쥐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1,000억 원을 투자받았다고 그러는데요. 홍석현 씨가 텐센트한테 1,000억 원은 진짜 돈도 아니죠. 이게 1,000조 원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돈과 그 민계를 써가지고 지금 완전히 한국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검찰력이 있다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여적죄로 잡아들여야 되는 일이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